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거리에서 나는 그녀의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왔다. 손에는 부서진 우산 하나와 그녀가 싫어하던 고양이만 들려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 속에서 나는 그 순간을 떠올렸다. 바로 몇 시간 전 그녀의 방에서 본 그 장면. 지은은 28살,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던 나였다. 매일 아침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와 피곤한 몸을 누이는 일상이 전부였다. 그런데 민지가 나타난 건 작년 가을, 우연한 카페 만남에서부터였다. 민지는 30살, 자유로운 예술가였다. 그녀의 짧은 머리와 날카로운 눈빛은 나를 사로잡았고 우리는 곧 서로의 삶에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처음부터 금기였다. 한국 사회에서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건 여전히 숨겨야 할 비밀이었다. 가족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모든 게 우리를 압박했다. 나는 부모님의 유일한 딸로 결혼과 손주를 바라는 그들의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민지는 이미 한 번의 실패한 이혼 경험이 있었고 그 상처가 그녀를 더 자유롭게 만들었다고 믿었다. 우리는 몰래 만나고 몰래 사랑했다. 하지만 오늘 그 모든 게 무너졌다. 민지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나는 조심스럽게 들어갔고 그곳에서 민지가 다른 여자와 키스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 여자는 낯선 얼굴, 아마도 민지의 작업실 동료일 터였다. 내 심장은 멈췄다. 민지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가 놀라 돌아봤고 그 눈빛에 후회가 스쳤지만 곧 변명으로 바뀌었다. 지은아, 이건 오해야. 하지만 오해가 아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달려나왔다. 비가 내리는 거리로. 고양이, 민지가 싫어하던 그 고양이를 데리고. 그 고양이는 길에서 주워온 거였는데 민지는 항상 귀찮아라고 투덜거렸다. 그런데 왜 나는 그걸 데리고 나왔을까? 아마도 우리 관계의 유일한 증거였기 때문일 거다. 이제 나는 혼자였다. 부모님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들은 이미 나의 기상한 행동을 의심하고 있었다. 지은아, 왜 아직 결혼 안 해? 좋은 남자 소개해줄까?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나는 남자를 사랑할 수 없었다. 민지만이 내 유일한 사랑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마저 배신당했다. 거리를 걷다 보니 추억이 스쳤다. 처음 만난 카페, 민지가 내 손을 잡았던 순간. 너처럼 예쁜 사람은 처음 봐.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사회의 시선.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현실에서는 숨겨야 할 치부. 나는 직장에서조차 조심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 지은 씨, 남자친구 없어? 소개할까? 그 말에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다. 민지와의 관계가 알려지면 모든 걸 잃을 터였다. 직장, 가족, 친구. 그런데 민지는 왜 배신했을까? 그녀는 항상 둘이만 있으면 되라고 말했다. 그런데 왜? 비가 더 세차게 내렸다. 나는 우산을 펼쳤지만 이미 부서져 있었다. 물이 흘러내리는 얼굴, 눈물인지 비인지 구분이 안 갔다. 고양이가 내 품에서 야옹 소리를 냈다. 미안, 너도 추울 텐데. 나는 중얼거렸다. 어디로 갈까? 호텔. 친구 집. 하지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 결국 나는 지하철로 향했다.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 안,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이 번져 보였다. 내 삶처럼. 민지로부터 문자가 왔다. 지은아, 설명할게. 제발 돌아와. 나는 읽고 삭제했다. 설명. 뭐가 설명될까? 그녀의 배신은 명백했다. 그런데 왜 내 가슴은 아직 그녀를 원할까? 이 사랑이 잘못된 걸까?
사회가 잘못된 걸까? 나는 눈을 감았다. 지하철이 흔들릴 때마다 내 마음도 흔들렸다.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 나는 밤거리를 다시 걸었다. 추억의 장소들. 민지와 산책하던 한강공원. 그곳에서 우리는 미래를 꿈꿨다. 언젠가 함께 살자 민지의 말. 하지만 이제 그 꿈은 산산조각.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았다. 비가 그치지 않았다. 고양이가 내 무릎에 올라왔다. 따뜻함이 느껴졌다. 적어도 이 녀석은 나를 배신하지 않겠지? 그런데 갑자기 민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지은아, 왜?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무도 없었다. 환청인가? 나는 일어났다. 이제 결정해야 했다. 돌아갈까? 아니면 떠날까? 이 선택이 내 인생을 바꿀 터였다. 가족의 압력, 사회의 정형. 나는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민지의 배신은 나를 깨우쳤을까? 아니면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 넣었을까? 나는 걸음을 옮겼다. 앞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가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작은 모텔에서 눈을 떴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어제의 기억이 밀려왔다. 민지의 배신, 비 내리는 거리, 고양이. 나는 침대 옆에서 자는 고양이를 봤다. 너 이름 뭐였지? 아, 미미. 예민지가 지어준 이름. 아이러니했다. 그녀가 싫어하던 고양이의 이름까지 지어졌다. 나는 샤워를 하고 밖으로 나왔다. 서울의 아침은 여전했다.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 출근하는 직장인들. 나도 그중 하나였다. 하지만 오늘은 출근할 수 없었다. 회사에 전화했다. 아파서 쉬겠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진짜 아픈 건 마음이었다. 커피숍에 앉아 나는 생각했다. 왜 민지는 그랬을까? 우리 관계는 완벽하지 않았다. 항상 싸움. 가족 문제. 나의 부모님은 나를 압박했다. 지은아, 나이 들기 전에 결혼해야지. 아버지의 말.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다. 나는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었다. 민지도 마찬가지. 그녀의 가족은 그녀의 이혼을 용납하지 않았다. 다시 결혼해 어머니의 압력. 우리는 그 압력 속에서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점점 균열이 갔다. 민지는 자유를 원했다. 지은아, 우리는 숨지 말자. 하지만 나는 두려웠다. 사회의 시선.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이야기, 차별과 혐오. 나는 그게 두려웠다. 어제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나는 핸드폰을 켰다. 민지의 메시지 여러 개. 제발 연락해. 사랑해. 나는 무시했다. 대신 친구에게 전화했다. 수진, 내 유일한 친구. 그녀는 나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수진아, 만날 수 있어.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수진은 29살, 결혼한 여자였다. 그녀의 눈빛이 걱정스러웠다. 무슨 일 있었어? 나는 모든 걸 털어놨다. 민지의 배신. 수진은 한숨을 쉬었다. 지은아, 그럴 줄 알았어. 민지 씨, 자유분방하잖아. 그녀의 말에 나는 화가 났다.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회가 이렇게 보수적인데 그런 관계 유지하기 힘들어. 너도 알잖아. 가족, 직장, 그녀의 말은 맞았다. 하지만 아팠다. 나는 울었다. 나 어떻게? 수진은 내 손을 잡았다. 생각해봐.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야? 그 질문이 나를 흔들었다. 원하는 삶. 나는 민지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대가는 컸다. 가족과의 단절, 사회의 비난.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부모님 집 문을 열자 어머니가 반겼다. 지은아,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나는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 아버지가 물었다. 지은아, 요즘 어때? 남자친구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나이 들기 전에 서둘러야지. 소개할 사람 있어. 그 말에 나는 폭발했다. 엄마, 나 결혼 안 할 거예요. 부모님의 눈이 커졌다. 무슨 소리야?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 여자를 사랑해요.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가 일어났다. 그만해.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머니는 울었다. 지은아, 왜 그래? 병원 가봐. 그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울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사회의 정형 때문에? 민지의 배신 때문에? 다음 날 민지가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아, 화하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는 공원으로 갔다. 민지가 말했다. 그건 실수야. 작업실에서 술 마시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실수. 그게 변명이 돼.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하지만 우리 사랑은 진짜야. 나는 웃었다. 쓰게. 사랑. 배신하는 게 사랑이야. 우리는 싸웠다. 민지는 울었다. 사회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압력이 너무 커. 그녀의 말에 공감이 갔다. 하지만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떠났다. 그런데 뒤에서 민지의 목소리. 지은아, 기다리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었다. 가족을 선택할까? 아니면 사랑을. 하지만 사랑은 이미 깨졌다. 나는 혼자였다. 고양이 미미와 함께.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민지와 행복한 꿈. 깨어나니 눈물이 났다. 이 고통의 끝은 어디일까? 며칠이 지났다. 나는 회사에 복귀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지은 씨, 요즘 피곤해 보이네. 나는 웃었다. 내 의속으로는 죽을 것 같았다. 민지의 메시지는 계속 왔다. 무시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어색해졌다. 저녁에 집에 가면 침묵만 흘렀다. 어머니가 가끔 물었다. 지은아, 그 말 진심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버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냥 피했다. 이게 가족의 현실이었다. 한국 가정에서 동성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는 인터넷을 검색했다. 레즈비언 커뮤니티. 하지만 두려웠다. 익명으로 글을 썼다. 배신당했어요. 어떡해요? 답변들이 왔다. 포기해. 용서해. 혼란스러웠다. 수진을 다시 만났다. 그녀는 말했다. 지은아, 내 행복이 중요해. 하지만 현실과 결혼 안 하면 부모님 상처받아. 그녀의 말은 도덕적 딜레마였다. 내 행복 vs 가족의 기대. 나는 선택해야 했다. 민지를 만났다. 그녀의 작업실. 왜 왔어? 민지가 물었다. 나는 말했다. 마무리 지으려고. 우리는 앉았다. 민지가 차를 타줬다. 그 여자는 그냥 일회성. 그녀의 말에 나는 화가 났다. 일회성. 그게 위로가 돼. 민지는 울었다. 미안해. 압력이 너무 컸어. 가족이 재혼 압박하고 사회가 비난은 공감했다. 나도 같았다. 하지만 그게 배신의 이유가 돼.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 잘못. 우리는 과거를 떠올렸다. 처음 만난 날, 키스한 날, 싸운 날의 사랑의 추억. 하지만 이제 끝이었다. 나는 말했다. 헤어지자. 민지의 눈에 절망이 스쳤다. 안 돼.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제발. 나는 뿌리쳤다. 너 때문에 나 가족과 싸웠어.
모든 걸 잃었어. 민지는 충격받았다. 미안해, 나는 나왔다. 눈물이 났다. 이 선택의 대가는 컸다. 사랑을 잃음. 그런데 왜 후회될까? 집에 가니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아, 앉아. 아버지가 말했다. 내 말 생각해봤어. 하지만 안 돼. 병원이야. 어머니가 울었다. 치료받자. 나는 화가 났다. 치료. 사랑이 병이야. 우리는 싸웠다. 아버지가 소리쳤다. 이 집에서 나가. 나는 짐을 쌌다. 미미를 데리고. 미안해요. 나는 나왔다. 이제 정말 혼자였다. 거리로. 어디로 갈까? 수진 집. 하지만 그녀는 결혼했으니까. 결국 모텔로. 그날 밤 민지에게 전화했다. 나 집에서 쫓겨났어. 민지가 왔다. 미안해. 내 탓이야. 우리는 안 왔다. 하지만 키스는 없었다. 그냥 위로. 어떻게? 민지가 물었다. 나는 말했다. 모르겠어.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다. 사회의 압력, 가족의 기대, 우리의 사랑. 우리가 잘못된 걸까? 민지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침이 됐다. 민지가 말했다. 함께 도망칠까? 그 제안은 유혹적이었다.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았다. 어디로? 민지는 웃었다. 제주. 나는 고개를 저었다. 현실 봐. 우리는 헤어졌다. 다시.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직장, 가족, 사랑. 모든 게 불확실했다. 수진에게 연락 왔다. 지은아, 부모님 걱정하시네. 나는 한숨. 알아. 가족과의 화해? 가능할까? 사회가 변할까?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하늘. 구름이 많았다. 내 마음처럼. 고통의 연속. 하지만 깨달음이 왔다.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까?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작은 원룸을 구했다. 미미와 함께. 직장은 유지했다. 하지만 매일이 고통이었다. 민지의 기억. 부모님의 침묵. 수지는 가끔 연락했다. 지은아, 부모님 만나봐. 나는 거절했다. 상처가 컸다. 민지는 메시지를 보냈다. 보고 싶어.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연히 만났다. 거리에서. 그녀와 그 여자. 손을 잡고. 내 심장이 멎었다. 민지야, 내가 불렀다. 그녀가 놀랐다. 지은아, 그 여자가 물었다. 누구야? 민지는 당황했다. 옛 친구.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쓰게. 옛 친구. 나는 떠났다. 눈물이 났다. 배신의 반복. 왜? 나는 집으로 갔다. 울었다. 미미가 위로하듯 다가왔다. 고마워. 다음 날 회사에서 상사가 불렀다. 지은 씨, 요즘 일에 집중 안 해. 나는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포기하고 싶었다. 퇴근 후 부모님 집으로 갔다.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가 열었다. 지은아, 눈물이 났다. 우리는 안 왔다. 미안해요. 아버지가 나왔다. 들어와. 우리는 앉았다. 이야기했다. 내 사랑, 민지, 배신. 부모님은 듣고 한숨. 지은아, 이해 못해. 하지만 내가 딸이야. 어머니의 말. 아버지는 시간 줘. 그게 시작이었다. 화해해. 하지만 완전하지 않았다.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민지에게 전화했다. 만나자. 우리는 카페에서. 왜 그랬어? 내가 물었다. 민지는 고백했다. 두려웠어. 안정된 관계가 무서웠어. 그녀의 트라우마. 이혼의 상처.
미안해, 우리는 울었다. 용서할게, 은혜가 말했다. 하지만 다시 시작은 안 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우리는 친구로 헤어졌다. 이제 나의 여정. 스스로를 찾는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레즈비언 모임.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났다. 비슷한 아픔. 힘들지, 그들의 말, 나는 공감했다. 사회 변화의 필요성. 하지만 한국은 느렸다. 법적 보호 없음. 차별. 나는 블로그를 시작했다. 익명으로. 내 이야기. 반응이 왔다. 지지와 비난. 용감해. 비정상, 그게 현실이었다. 부모님과 더 이야기했다. 엄마, 나 행복하고 싶어. 어머니는 울었다. 알아. 노력할게. 잡아지는 책을 읽었다. 동성애 관련. 변화의 시작. 수지는 말했다. 자랑스러워. 내 삶이 변했다. 고통 속에서 성장. 민지의 배신은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가끔 그녀가 그리웠다. 사랑의 잔재. 이제 새로운 만남. 아니, 아직. 나 자신부터. 미미와 함께하는 일상. 행복의 조각.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여전. 직장에서의 속삭임. 지은 씨, 이상해. 나는 무시했다. 내 길을 갔다. 고통의 대가. 하지만 가치 있었다. 깨달음. 이제 질문. 이 모든 게 옳았을까? 시간이 흘렀다. 반년 후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원룸에서 미미와. 직장은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자유로웠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나아졌다. 주말에 만나 이야기. 지은아, 건강해. 어머니의 걱정. 아버지는 내 선택 존중해.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진전이었다. 민지는 가끔 연락. 친구로. 그녀도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 아팠지만 축복했다.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들. 지원 그룹. 그곳에서 나와 비슷한 여성들. 아픔 공유. 사회가 변해야 해. 우리의 목소리. 데모 참여. 작은 목소리지만 변화의 시작. 한국 사회의 보수성. 결혼 평등 없음. 하지만 희망. 젊은 세대의 변화. 나는 강해졌다. 내 내면의 충돌. 도덕적 딜레마. 사랑 vs 사회. 선택의 대가. 손실과 이득. 이제 나는 자유롭다. 그런데 가끔 밤에 민지의 얼굴이 떠오른다. 왜 배신했어? 하지만 이제 이해. 그녀의 약함. 나의 약함. 우리는 피해자였다. 사회의. 이제 질문. 이 사랑이 잘못됐을까? 아니면 사회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 선택이 옳았을까? 그른가?